주식인 2.0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재원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면접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취업 반수생들 즉 유경험자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면접에서 가장 큰 무기는요, 면접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서 그것보다 더 큰 경쟁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을 뚫어본 취업 준비생들은 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꼭 자신감을 갖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두 가지를 꼭 유념하십시오. 이어지는 맥락에서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겸손하라. 한번 최종 합격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해지면 또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고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을 유지하시고요. 그 와중에 여유는 좀 챙겼으면, 너무 벌벌벌 떨거나 막 면접 상황에서 청심환 먹고 막 진땀 흘리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유경험자로서의 그런 우월함을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꼭 명심을 하시고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면접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왜 퇴사했니? 나머지 하나는 그럼 여기서도 퇴사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할래? 이 두 가지는요, 제 경험상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경력사항에 제가 이렇게 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다라고 쓴 전제 하에 면접에 임하면 항상 이 두 질문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왜 퇴사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은 꼭 갖고 가세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한 방향성인데 나머지 한 개는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맞겠네요. 어떤 케이스가 안 좋냐면 그 회사에 대한 탓을 하고 그래서 퇴사했다라고 이유를 밝히는 경우는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니던 회사의 상사가 어땠고 일이 안 맞았고 퇴근이 늦었고 연봉이 별로였고 이런 회사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안 좋게 너무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으냐? 퇴사 사유를 나에 대한 초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래 꿈꿨던 직무와 목표가 이랬기 때문에 일하면서 보니 옛날엔 몰랐던 이런 매력을 느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직무만큼은.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거나, 아니면 꼭 직무 쪽이 아니더라도 나의 직업관 자체나 가치관이 이래서 더 너희 회사의 이러이러한 모습에 내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쓰세요. 회사 요구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경험과 그런 꿈꿔왔던 직무, 목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적을 안 받고, 얘가 그래도 진짜 진지하게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퇴사한 애가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풀어갔더니 면접관들이 태클을 걸지 않았고 합격하고도 굉장히 좋게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여기서도 퇴사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질문에도 퇴사 전력이 여러분들은 한번 있으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게끔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가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꼭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내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지라는 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이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 답변에 대한 것을 만들어는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면접 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면접 날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취업 반수생으로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라 그랬죠? 다니면서 준비할 때 면접날 휴가를 어떻게 쓰고 면접장에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실어놨어요. 첫 번째 1차 면접 때, 첫 번째 면접 때 가게 될 때는 안전하게 연차를 쓰세요. 예.
1차 면접이 없다면 여러분들 최종 합격, 최종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연차를 쓰시고요. 뭐 어설프게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웬만한 회사들은 연차 한 번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를 쓰시고 마음 편하게 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는 합격하고 그때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2차 면접의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갭이 한 달 정도 좀 여유있게 차이가 나면 또 한 번 연차 쓰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차는 쓸 수 있는 게 눈치가 덜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차를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면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간혹 회사마다 2차 면접이, 최종 면접이 좀 바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1차 면접 끝나고 바로. 이럴 때는 한 번 더 경우를 좀 나눠보면 오전 면접이냐 오후 면접이냐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랑 협의가 가능하면 가급적 오전에 면접을 보는 걸로 좀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를 허락될 경우와 안 될 경우로 다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휴가가 허락될 경우 반차를 쓰시면 돼요. 오전 면접이면 아침 반차를 쓰고 나오세요. 왜냐면 이게 오후 면접 같은 경우는 회사에 갔다가 반차를 쓰고 나오기가 약간 더 눈치가 보여요. 일단 내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가 반차를 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반차를 취소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아침부터 안 나가는 게 좀 속편하거든요. 반차 쓸 때도. 그래서 가급적 오전 면접으로 잡으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A 케이스 휴가 허락이 될 경우에 반차를 써라. 두 번째, 휴가 허락이 안 된다. 내가 1차 면접이 끝나고 2차 면접이 너무 붙어 있어서 휴가를 연타로 따닥 쓰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게 어렵다고 하실 경우에는요. 저는 이렇게 써요. 미친 척 무단결근 했습니다. 무단결근.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에 제가 급한 장염이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부사장한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무단결근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진짜 회사를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도 이게 되더라고요. 저 중고등학교 때 땡땡이 한 번 안 친 사람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연차로 쓰기가 저 되게 어려운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쬐어요. 회사를 안 갔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면접 보러 갔거든요. 다행히 최종 합격했고 일단 면접장에 가야 내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무단결근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놔라. 최후의 카드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쓰셔도 되는데 진짜 잘 안 나올 거예요. 아이디어 짜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제 경험상 그냥 넘어가더라. 아프다고 해서 장염이라고 해서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취업 반수할 때는요. 최대한 회사에 들키지 않게 하세요. 그게 매너고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내가 반수 사실을 말하는 순간에 다 퍼져요. 그래서 비밀 유지는 항상 철저히 하시고 내가 만약에 취업 반수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우리 회사 떠날 사람이다. 떠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굳이 여러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철저히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 한 번 더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로징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취업 반수생 여러분, 회사를 갈아타고 싶은 여러분, 커리어 꼬이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하십시오.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가 너무 뚜렷한 게 있다면 쓰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지만 단순히 조금 힘들어서 좀 즉흥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고 짧은 경력이 많아지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긴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는 커리어에서 괜히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꼬이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취업 반수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제언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취업 반수생분들
반드시 두 번째 회사 혹은 세 번째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희망하는 산업군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멋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